80대 20 법칙 리처드 코치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일에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원칙, 바로 리처드 코치의 80대 20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이 얻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80대 20 법칙이란 무엇인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죽도록 바쁘게 일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적, 반대로 어느 순간은 적은 시간 투자로도 큰 성과를 낸 적, 바로 여기서 80대 25 법칙이 등장합니다. 전체 결과의 80%는 단 20%의 원인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매출의 80%는 상위 20% 고객이 만들어낸다. 성과의 80%는 단 20%의 핵심 업무에서 나온다. 행복의 80%는 단 몇 가지 소중한 활동에서 비롯된다. 즉, 성공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20%에 집중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이외에 80-20 법칙이 중요한가?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80%의 비효율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죠. 예를 들어 쓸데없는 회의, 끝없는 이메일 확인, 큰 성과와 상관없는 잡무들. 그런데 이 원칙을 알게 되면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핵심 20%만 찾아내고 집중하면 노력은 줄고 결과는 늘어난다. 다시 말해 덜 일하고 더 얻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3.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 이제 실제 적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매출의 80%는 상위 10%의 고객에게서 나온다. 불만의 80%는 단 20%의 고객에게서 발생한다. 성공한 기업들은 이 원리를 알고 가장 수익성 높은 고객과 제품에 집중합니다. 업무 효율, 성과의 80%는 단 20%의 업무에서 나온다. 즉, 해야 할 일 리스트 투두 리스트보다 하지 않아야 할 일 리스트 not to do 리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돈과 투자, 대부분의 자산은 일부 탁월한 투자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다수보다는 비범한 소수에 집중해야 하죠. 인간관계와 삶, 행복의 80%는 단 몇 명의 소중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불행의 80% 역시 소수의 사람이나 습관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단순화하고 중요한 사람과 활동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4. 80-20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 이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파악하라. 내 삶에서 핵심 20%는 무엇인가? 가장 성과가 큰 고객, 가장 행복한 활동, 가장 효과적인 습관, 추려라. 나머지 80%의 비효율을 버려야 합니다. 잡무, 불필요한 모임, 가치 없는 소비, 과감히 정리하기. 집중하라. 핵심 20%의 전력 투구하세요. 시간이 없어도 효과는 배가 됩니다. 반복하고 자동화하라. 핵심 20%를 시스템화하면 지속적인 성공이 가능해집니다. 삶의 5가지 영역에서의 실천법. 리처드 코치는 삶을 5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에서 80-20 목적지, 80-20 루트, 80-20 행동을 제안합니다. 자기 자신 나를 성장시키는 핵심 습관 강화, 일과 성과에 직접 연결되는 업무만 집중, 돈 수익을 만드는 투자와 지출에 집중,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 간소한 사람, 불필요한 소비, 일정 관계 줄이고 단순함 추구. 핵심 메시지. 80-20 법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많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루라.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행을 위한 질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시간 중 가장 가치 있는 20%는 무엇인가? 내 일의 80% 결과를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80%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과 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처드 코치의 80-20 법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삶과 성장을 돕는 책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20% 핵심 전략이 무엇인지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그로서 내 채널과 함께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얻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조 바이러스 H2C.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성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와 혁신은 습관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과 혁신을 타고난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습관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H2C라는 창조 습관을 중심으로 누구나 창조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창조와 혁신은 습관이다.
창의성과 혁신,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일까요? 아닙니다. H2C는 저자가 직접 체득한 6가지 창조 습관을 기반으로 작은 행동이 결국 큰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직장인부터 CEO까지 누구나 적용 가능하며 실천을 통해 창조적 사고와 행동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창의의 씨앗은 태도가 아닌 습관에서 시작. 많은 사람들은 창의성을 태도나 영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 습관에서 창의의 씨앗이 자랍니다. 긍정, 호기심, 열정, 모험심 같은 기본 정서를 꾸준히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호기심 매일 하나씩 질문하기, 열정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기, 작은 관심과 질문이 결국 큰 상상과 혁신의 단초가 됩니다. 3. 열정은 스스로 피우는 불꽃. 최고의 결과를 만들려면 몰입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실패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핵심 요소를 보면 열정에 힘 맡은 일에 스스로 불태우는 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음,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 돌파구 창출, 열정을 통해 새로운 길 개척. 즉 열정은 스스로 피워야 하고 이를 통해 변화와 혁신이 시작됩니다. 4.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 창조적 삶을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상상, 현재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 장기적 상상, 미래 트렌드 예측 및 선제적 대응.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아이디어가 현실적인 혁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상자 밖에서 상상. 혁신은 고정관념을 깨고 자유롭게 사고하며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때 나타납니다. 핵심 요소와 적용 방식. 고정관념 탈피, 익숙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자유로운 사고 제한 없이 상상하기, 안전지대 이탈, 편안함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작은 시도가 큰 창조적 도약으로 이어집니다. 변화에 대한 용기. 혁신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때 나타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시도, 필요하면 즉시 방향 수정. 이 핵심 요소. 변화 수용,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 시도, 과감한 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유연한 대응, 필요시 방향을 빠르게 수정. 결국 용기 있는 도전이 혁신의 출발점이 됩니다. 7.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창조적 사고의 마지막 단계는 집념입니다.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도할 때 혁신이 완성됩니다. 핵심 요소. 집념의 시작, 실패에도 계속 도전, 꾸준한 노력, 위기를 기회로 전환. 혁신의 완성,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 창출. 8. 결론. 창조와 혁신은 누구나 실천 가능. 창조적 삶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습관, 경험, 최적화. 이 과정을 통해 누구나 창조적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적용 원칙. 계획 이전에 창조하라. 행동을 통한 실천적 창조. 경험으로 체득하라.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 최적을 만들어라. 최적의 해결책 찾기. 작은 습관이 모여 큰 혁신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H2C 6가지 창조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창조적 삶과 혁신 습관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기개발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행복항으로서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소한 흔적으로 사람 읽기 스눕.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사소한 단서로 타인의 성격과 내면을 읽는 법을 다룬 책 샘 고슬링의 스눕을 정리해 볼게요. 스눕의 스눕이란? 먼저 스눕이 뭐냐고요? 기웃거리다, 몰래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타인이 남긴 사소한 흔적을 분석해 성격, 감정, 가치관까지 파악하는 심리학적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스누퍼라고 부릅니다. 즉 셜록 홈스처럼 관찰하지만 과학과 통계에 기반한 분석을 하는 거죠. 사소한 단서 3가지 유형. 고슬링은 사람의 단서를 3가지로 나눕니다. 1. 자기 정체성 주장. 의도적으로 자기 성향을 보여주는 단서. 책장에 진열된 특정 책, 벽에 붙인 포스터. 2. 감정 조절 장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치한 사물. 힐링용 향초,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진. 3. 행동 양식의 잔여물. 무의식적으로 남긴 성격의 흔적. 흐트러진 침대, 정돈된 책상, 커피컵 자국. 즉 우리는 스스로 드러내든 무의식이든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성격 분석 도구 빅5.
고슬링은 단순 관찰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심리학 모델 빅5 빅5를 활용하죠. 개방성 오픈네스, 창의적 호기심 많음, 성실성 conscientiousness, 계획적 정리정돈 잘함, 외향성 extroversion 사교적 활달함, 친화성 agreeableness 따뜻하고 협조적, 신경성 neuroticism 감정 기복이 큼.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의 공간이나 물건 배치만으로도 이 특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4. 스누핑의 함정.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짜 단서 경계 예쁜 방 성격 정도는 아닐 수 있음. 고정관념 오류 클래식 음악 내성적 항상은 아님. 맥락적 해석 필요 단서는 항상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정확함. 즉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 커드 사람을 꿰뚫는 3단계. 고슬링은 댄 맥에덤스의 이론을 빌려 사람 이의 3단계를 제안합니다. 요 표면적 특성, 외향성, 성실성 등 기본 성격, 예 말투, 시간 약속 태도, T 개인적 관심사, 취미, 신념, 열정, 예 좋아하는 음악, 영화, 글쓰기, 3 정체성, 인생관, 가치관, 삶의 태도, 예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각, 휴 실생활에서 스누핑 활용법, 1 대화 습관 분석, 자주 언급하는 책, 음식, 장소, 관심사, 개방성, 말투, 감탄사, 강조점, 외향성, 친화성, 약속 시간, 태도, 성실성, 이 은연중 드러나는 행동, 집에서 늘 이어폰 껴요, 감정 조절용 장치, 책상은 좀 지저분해요, 행동 잔유물, 성실성 체크, 3상대가 강조하는 이미지 해석,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기 정체성 주장, 이 노래 들으면 위로받아요, 감정 조절 장치, 4 자신의 이미지 설계, 성실하게 보이고 싶다면 약속 철저 계획적 이야기, 개방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다양한 여행 경험, 책 영화 이야기 공유, 출 핵심 메시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낸다. 그 흔적들을 읽어내는 능력은 관찰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이고 이 힘은 인간관계와 자기이해의 질을 바꿔놓는다. 심리에 기반한 분석력, 상대의 사소한 흔적, 해석, 성격, 감정, 가치관 파악, 자신이 어떤 이미지를 남기는지 자각, 면접, 팀워크, 마케팅, 리더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샘 고슬링의 스눕을 통해 사소한 흔적으로 사람을 읽는 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스누핑 실전 팁을 공유할 예정이에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서의 고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법가지 습관을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1989년 출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지금까지도 자기계발 분야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단순히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지만 코비 박사가 말하는 성공은 물질적 성취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란 내면의 변화와 성숙 그리고 원칙 중심의 삶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습관 각각의 핵심 내용과 다른 자기계발서와 차별화되는 이 책만의 독특한 철학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퀴즈 가지 습관의 큰 틀. 코비는 7가지 습관을 3단계로 나눕니다. 개인적 승리 독립성 획득,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공적 승리 상호 의존성 획득, 4.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5.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이해시켜라, 휴 시너지를 창출하라, 재충전과 성장, 7.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순서를 보면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야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흐름입니다. 예, 습관 1. 주도적이 되라. 첫 번째 습관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도적이라는 건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코비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실천 팁. 나는 할 수 없다. 대신 나는 해볼 것이다 라고 말하기. 환경, 남 탓하지 않기. 내가 바꿀 수 있는 영향의 원안에서 행동하기. 3. 습관 2. 목표를 확립하고 시작하라. 두 번째 습관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그 목표에 맞춰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인생 선언문을 만드는 겁니다. 실천 팁.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기. 10년 후 내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지 구체화하기.
모든 선택을 그 목표와 비교하며 점검하기. 4.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세 번째 습관은 우선순위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일을 먼저 하지만 고비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자기개발, 가족과의 시간은 긴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천 팁: 할 일을 중요도로 분류하기. 필요 없는 일엔 NO라고 말하는 용기 갖기. 5. 습관 4.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네 번째 습관은 윈윈윈인 사고입니다. 세상은 경쟁만 존재한다고 믿는 순간 관계가 소모적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다면 신뢰와 협력이 쌓입니다. 실천 팁: 협상할 땐 상대방 이익도 고려하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 맺기.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이해시켜라. 다섯 번째 습관은 경청의 힘입니다. 대부분은 듣는 척만 하면서 머릿속으론 반박할 말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실천 팁: 말 끊지 않기. 감정까지 읽어내는 공감적 경청하기. 7. 습관 6. 시너지를 창출하라. 여섯 번째 습관은 협력의 마법입니다. 혼자서는 일을 만들 수 있지만 함께하면 3, 4 그 이상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강점과 관점을 인정하고 차이를 자산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천 팁: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기. 갈등을 더 좋은 해결책의 기회로 보기. 8. 습관 7. 끊임없이 쇄신하라. 마지막 습관은 스스로를 재충전하는 힘입니다. 육체, 정신, 사회, 영적 영역에서 균형 잡힌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습관이 있어야 나머지 6가지 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규칙적인 운동과 독서, 명상과 자기 성찰, 가족, 친구와의 관계 강화. 이 책이 특별한 이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다른 자기 개발서와 달리 단순히 행동 요령이나 생산성 팁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첫째, 원칙 중심의 접근. 행동을 바꾸기 전에 왜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 즉 내면의 원칙과 가치부터 점검하게 합니다. 둘째, 성격 윤리 vs 인격 윤리. 겉모습을 다듬는 성격 윤리가 아니라 정직, 성실, 용기, 책임감 같은 인격 윤리를 강조합니다. 셋째, 단계적 성장. 의존, 독립, 상호 의존이라는 인간 성숙의 3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넷째, 습관의 깊이. 코비가 말하는 습관은 단순한 반복 행동이 아니라 지식, 기술, 의지가 결합된 삶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슈트 마무리. 결국 7가지 습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주도, 목표, 우선, 상생, 경청, 시너지, 쇄신. 이건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인생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성숙의 로드맵입니다. 오늘부터 7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단기적인 성과보다 내면의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와 사업 확장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실전 로드맵을 담은 책 송이창 일명 송사무장님의 엑시트 EXIT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재테크 가이드가 아닙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시행착오와 성공 전략을 바탕으로 평범한 직장인도 따라할 수 있는 부자 되는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 저자 소개. 나이트클럽 아르바이트생에서 수백억 자산가까지. 송이창 별칭 송사무장님은 지금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이자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멘토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이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종잣돈을 모았고 그 돈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며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행복재테크 카페, 유튜브 행크TV를 운영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재테크 지식과 실전 노하우를 무료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27명 이상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만큼 멘토로서의 영향력도 큽니다. 또한 주케이 알리츠 주도서 출판 지혜로 주행크에듀 대표를 맡아 교육과 출판, 사업 전반에 걸쳐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Do Exit Exit의 핵심 메시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출발점이며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활동 소득, 즉 노동소득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사업 시스템,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돈이 스스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 부동산 투자 전략.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 원칙은 3가지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라.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 수익을 노려라.
경매 공매를 적극 활용하라. 이 원칙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업 확장과 시스템 구축, 부동산에서 시작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과정도 상세히 다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면 본인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더 큰 자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멘탈 관리와 꾸준한 노력, 경제적 자유를 얻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저자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강한 멘탈과 지속적인 실행력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이 주는 교훈, 엑시트 XIT는 부자가 되는 법을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과 검증된 방법을 제시하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실천이 성공을 만든다. 오늘 영상에서는 책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지만 실제 책에는 훨씬 더 많은 실전 팁과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업 확장,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엑시트의 부동산 경매 전략 부분만 따로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부동산 경매 전략 집중.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엑시트 XIT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부동산 경매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매 투자의 매력과 기본 원칙. 경매 투자는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세보다 싸게 사라는 저자의 핵심 전략이죠. 하지만 무턱대고 뛰어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강조합니다. 철저한 물건 조사, 현장 방문과 권리 분석을 반드시 한다. 낙찰 예상가 산정 시세 조사와 수리 비용, 세금 등을 고려해 최대 입찰가를 정한다. 입찰 전략 수립 경쟁 상황과 자금 여력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 2. 경매 물건 선정 기준. 저자는 특히 수익률과 안전성을 중시합니다. 수익률 계산, 임대 수익, 시세 차익, 세금, 경매 비용까지 모두 감안. 위치 선정,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우선. 권리 분석, 임차인 권리,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문제를 꼼꼼히 체크. 3. 경매 입찰 시 유의점. 최대 입찰가 정하기, 감정가나 시세보다 높게 입찰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입찰 타이밍, 첫 입찰에서 너무 공격적이지 말고 경쟁 상황을 관찰하는 것도 전략. 대출 활용과 현금 준비, 대출 가능 여부. 현금 장호도 미리 확보해 놓아야 낙찰 후 자금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 후 절차와 리스크 관리. 자금 납부 준비, 낙찰 후 1개월 이내에 자금을 치러야 하므로 자금 계획 필수. 명도 절차, 임차인 또는 점유자와의 협상 또는 법적 절차를 대비. 수리 및 관리 계획, 매입 후 가치 상승을 위한 적절한 수리 계획 세우기. 경매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경매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낙찰 실패, 명도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는 멘탈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송 사무장님은 경매 투자를 단순한 싸게 사기가 아닌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설명합니다. 초보자도 단계별로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과 사례를 제공해 꼭 읽어볼 만한 부분입니다. 공매 투자 전략과 사업 확장 엑시트 XIT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엑시트 XIT에서 소개하는 공매 투자 전략과 사업 확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공매 투자 전략. 공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압류 체납 등으로 확보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공개, 입찰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와 비슷하지만 공매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매 투자 핵심 포인트, 저렴한 매입 기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신속한 진행, 보통 20일, 30일 이내에 낙찰과 자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입찰 전 충분한 정보 수집. 공매 물건은 국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현장 조사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매 투자 시 주의사항, 입찰 전 권리관계 확인, 압류, 가압류, 임차인 권리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 철저, 낙찰 즉시 계약금과 자금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필수. 사진과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꼭 직접 확인하세요. 2. 사업 확장 전략. 부동산 투자에서 사업으로. 송 사무장님은 부동산 투자로 시작한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할 것을 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구축의 의미.
자동화된 수익 구조 만들기 사업이 본인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과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리스크 분산,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자산 증식 가속화 사업 확장을 통해 단순 임대 수익을 넘어 더 큰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구체적인 사업 확장 방법, 임대 사업 외 연관 사업, 부동산 관리, 인테리어, 부동산 컨설팅 등 온라인 사업 진출, 재테크 교육, 유튜브 컨텐츠 제작으로 수익 다각화, 프랜차이즈 및 투자 유치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자본을 모아 추가 투자 기회 확보, 탑 마무리. 공매 투자는 경매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른 만큼 정보 수집과 준비가 곧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사업 확장은 단순히 규모 키우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갖춘 안정적 수익 구조 설계가 관건입니다. 엑시트 익사이티는 이 두 가지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준비, 그리고 시스템을 갖춘 안정적 수익 구조 설계. 엑시트 엑사이트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엑시트 엑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 중 하나인 정보 수집과 준비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수익 구조를 위한 시스템 설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철저한 정보 수집과 준비의 중요성.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투자처만 찾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성공 투자자는 투자 대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 등기부 등본, 가압류, 가처분, 임차인 권리 등 시장 동향 파악,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 거래량, 미래 개발 계획, 물건 현장 방문 상태 확인과 주변 환경 체크, 법적 세무적 이슈 검토, 세금, 각종 규제 사항 등 이 모든 준비가 낙찰 성공과 안정적 수익 확보의 기초입니다. 이 준비 없는 투자는 리스크를 키운다. 충분한 준비 없이 투자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과도한 수리 및 관리 비용 발생, 임차인 문제로 인한 명도 지연, 자금 유동성 문제. 따라서 송 사무장님은 준비 없는 투자는 도박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3. 시스템을 갖춘 안정적 수익 구조 설계. 한 번의 성공 투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 임대료 수금, 유지보수, 세금 신고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 주식, 온라인 수익 모델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 리스크 분산, 재투자 전략 수립, 수익금을 단순 소비하지 않고 다시 수익성 높은 투자처에 배분해 복리 효과 극대화, 멘탈과 목표 관리 시스템, 구체적 목표 설정과 꾸준한 자기 점검, 멘탈 강화를 위한 습관화. SAR 결론. 성공 투자의 첫걸음은 철저한 정보 수집과 준비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시스템을 갖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설계해야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사이클의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레이 달리오의 빅사이클은 이 질문에 대한 굉장히 깊은 답을 줍니다. 그는 500년의 세계 역사를 분석하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단순히 경제 문제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권력, 사회 구조, 지정학, 기술 혁신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사이클 속에서 반복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레이 달리오의 책 빅사이클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 서적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남을 전략 지침서 같은 책이에요. 책 소개. 빅사이클이 말하는 사이클은 보통 1250년 단위로 돌아옵니다. 한 제국이 태어나 번영하고 과잉 확장하며 위기를 맞고 결국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구조죠. 마치 인간의 생로병사처럼 국가와 세계 질서에도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달리오는 이 흐름을 6단계로 설명합니다. 질서의 형성과 평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생산성과 교육, 인프라가 발전하며 번영의 시대가 열립니다. 부채의 생산적 활용, 적절한 부채를 통해 성장 동력이 커집니다. 과잉 확장과 불균형,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부의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쌓입니다. 버블과 붕괴, 금융시장이 과열되고 결국 버블이 터집니다. 위기와 통화 남발, 신용 경색을 막으려는 유동성 공급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불러옵니다. 혼돈과 재편, 전쟁, 혁명, 체제 붕괴가 일어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합니다. 현재 위치 진단.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일까요?
레이 달리오에 따르면 지금은 역사적으로 13번째 대규모 부채 사이클의 5번째 또는 6번째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고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부상하며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충돌이 심화되고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화폐 가치가 흔들리고 있죠. 그가 말한 대로라면 지금은 위기의 징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걱정해야 할 때라는 경고가 의미심장하죠. 개인이 준비할 전략,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직업과 기술, AI, 빅데이터 같은 미래 기술에 대비하고 평생 학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무 전략, 자산을 분산시키고 비상자금을 확보하며 생활 고정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 시스템 활용, 고용보험, 근로장려세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단순히 위기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한 시대의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국가와 사회의 과제, 물론 개인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죠. 교육 혁신, 중장년층 재교육과 실용직업 훈련 강화, 안전망 강화, 전 국민 고용보험 사회 돌봄 확대, 혁신 창려, 창업 생태계 조성, 규제 완화, 분배 정의, 조세 공정화, 기본소득 논의, 최저임금 개선, 이런 시스템적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사이클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8장의 핵심 메시지, 빅사이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8장입니다. 이 장은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5대 요인의 상호작용,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총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생존도 어렵다. 마무리,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질서가 열릴 때 더 유리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오히려 다가올 기회를 준비하라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행복한 그로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스 고딘의 명저 린치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상관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 정말 대체 불가능한 존재일까? 세스 고딘은 이 책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옛날 산업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땐 공장에서 누가 기계를 돌리든 큰 차이가 없었어요. 사람은 그냥 톱니바퀴였죠. 정해진 규칙만 잘 따르면 월급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자동화, AI 아웃소싱. 이제는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은 언제든 교체가 가능합니다. 세스 고딘은 말합니다. 이제는 린치핀이 되어야 한다. 린치핀, 바퀴를 고정하는 작은 핀. 없어 보이지만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핵심. 조직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린치핀의 특징. 그럼 린치핀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괜히 나섰다가 욕먹으면 어떡해? 실패하면 망신당하지 않을까? 세스 고딘은 이걸 도마뱀 뇌라고 부릅니다.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이죠. 린치핀은 이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합니다. 둘째, 자신의 일을 예술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일을 창의적으로 의미 있게 해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게 아니라 손님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감동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술가적 태도입니다. 셋째, 베푸는 사람입니다. 린치핀은 지식과 아이디어, 노하우를 숨기지 않고 나눕니다. 내가 아는 걸 다 줘버리면 나는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죠. 하지만 세스 고딘은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선물할 때 생긴다. 내가 주는 선물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네트워크가 되고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넷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요즘은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흔하죠. 린치핀은 감정을 억지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과 동료를 이해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때 이 사람 없으면 안 돼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린치핀이 되는 방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린치핀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술가처럼 일하세요. 주어진 업무를 단순히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만의 창의성을 담으세요. 선물하세요. 작은 지식이라도 나누고 도움을 주고 신뢰를 쌓으세요. 관계에 진심을 담으세요. 공감과 소통을 통해 인간적인 연결을 만드세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세요.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게 린치핀이에요. 두려움과 맞서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행동하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됩니다. 린치핀이 가져야 할 핵심 역량. 세스 고딘은 린치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의적이다. 공감할 줄 안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 자기 주도적으로 일한다. 사람들을 연결한다. 그리고 선물한다. 이 UM까지가 바로 린치핀의 조건입니다. 실제 예시로 풀어보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회의 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시받은 것만 하는 사람? 아니면 때로는 불편한 의견도 내고 문제를 먼저 찾아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당연히 후자겠죠. 이게 바로 린치핀입니다.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린치핀은 기술보다 창의성, 모방보다 독창성, 경쟁보다 선물의 힘을 믿는다. 규칙대로만 한다면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즉, 규칙에만 충실한 사람은 결국 기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와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건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린치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나 린치핀이 될 수 있다. 단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동할 때 여러분이 오늘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은 세스 고딘의 린치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조직과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행복한 한글로서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플로 3장, 흐름을 타야 부가 온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글로서입니다. 오늘은 더 플로 3장, 즉 시대 흐름을 읽고 산업의 흐름에 올라타야 부와 기회를 얻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산업의 흐름, 부의 원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기 이후 각 시대를 지배한 산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1900년대 철도, 석유, 자동차, 1950년대 화학, 중공업, 1980년대 전자, 소비자의 이슈, 2000년대 IT, 인터넷, 모바일, 2020년대 이후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로봇. 보시면 알겠지만 시대마다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즉, 돈과 권력은 특정 산업의 흐름 중심에 모이는 겁니다. 2. 플로우를 읽는 사람만 승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플로우를 읽고 흐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변화의 초기 징후는 항상 혼란과 저항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애플, 구글, 테슬라,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변화 초기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죠. 그 결과 막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노키아, 코닥, 블랙베리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존 산업에만 집착하다 몰락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교훈, 과거의 성공 방식에 머무르는 사람은 도태되고 흐름을 읽고 준비한 사람만이 부를 얻는다. 3. 미래의 새로운 흐름. 그렇다면 앞으로 최근 30년간 부를 좌우할 산업은 무엇일까요? AI, 범용 인공지능, 인간 AI 협업, 바이오 유전자 편집, 재생의학, 인간 증강,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수소, 신재생 에너지, 로봇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용 로봇, 반도체 앤 클라우드 인프라. 이 산업들은 이미 진입기에 접어들었고 지금이 기회의 시기입니다. 4. 독자가 가져갈 통찰. 부는 흐름 속에 있다. 돈은 상품이나 노동보다 시대가 주목하는 산업 중심에 모입니다. 선제적 통찰력이 경쟁력이다. 지금이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 정보보다 흐름을 읽어야 한다. 단기 뉴스나 유행보다 산업 구조와 방향성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흐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직장인, 일반 투자자, 청년 모두가 시대 흐름을 읽고 실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플로우를 실천하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플로우, 즉 흐름이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 방향성, 기술, 정치, 사회 변화가 복합적으로 만든 흐름, 과거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래의 길, 초기에는 작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조짐, 쉽게 말해 미래가 열리는 길을 먼저 보고 준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우 결론,
오늘 더 플로 3장에서 배운 핵심 메시지. 지금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지 말고 어떤 흐름에 나를 실을지 고민하라.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읽는 통찰, 그리고 그 흐름에 자신을 연결하는 용기야말로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과 성장,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행복항으로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트 사고 혼자보다 함께가 더 강하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사업가 사토 후미야키와 고지마 미키토가 공동 저술한,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만든 개념 조인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은 2가 아니라 1+1은 1000백이 될 수도 있는 곱셈 효과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본론 조인트 사고란? 조인트 사고는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성과를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생각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나의 10과 너의 10이 만나면 20이 아니라 100이 되는 겁니다. 왜? 서로의 강점이 증폭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요청을 못해요. 하지만 진짜 자존심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본론 3 실패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다.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방법을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게 조인트 사고의 첫 번째 힘입니다. 본론서의 고객 중심의 사고. 상품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의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해결해 줄 문제와 욕망을 삽니다. 고객의 강렬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켜야 합니다. 본론 5 자동화와 시스템. 계속 바쁘기만 하신가요? 비즈니스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합니다. 자동화 없이 확장은 없습니다. 조인트 사고는 이 자동화를 다른 사람과의 협업으로 훨씬 빨리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본론 6 정보는 나눌수록 강해진다. 성공 노하우 절대 혼자만 갖고 있지 마세요. 공유하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는 곧 새로운 기회로 돌아옵니다. 나눌수록 강해집니다. 본론 7 조인트의 실패 사례도 있다. 암호하거나 조인트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협업은 0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 파트너를 고를 때는 가치관과 목표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론 8 결국 핵심은 사람이다. 비즈니스든 인생이든 결국 사람입니다. 신뢰와 협업, 이게 진짜 레버리지입니다. 조인트 사고는 그 레버리지를 몇 배, 몇십 배로 키워주는 도구입니다. 조인트 사고는 단순한 협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강점과 다른 사람의 강점을 곱해 내 혼자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해주는 전략이죠. 기본기를 다지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으세요. 그 순간 11은 100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1시간에 1권 읽는 퀀텀 독서법, 생각의 속도를 높이는 혁신 독서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 혁명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너무 느리게 읽는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김병관 작가의 1시간에 1권 퀀텀 독서법에 따르면 책을 느리게 읽는 것이 오히려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속도보다 사고력, 단순한 읽기보다 깊이 있는 사고를 강조하는 퀀텀 독서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통적 독서법의 한계. 우리가 보통 책을 읽는 방식은 눈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선형적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읽어야 해서 시간 소모가 크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사고의 깊이가 제한됩니다. 퀀텀 독서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뇌 중심의 입체적 독서를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퀀텀 독서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퀀텀 독서법의 핵심 원리는 3가지입니다. 눈이 아닌 뇌로 읽는 독서, 글자를 하나씩 읽지 않고 뇌와 무의식을 활용해 정보를 이미지화하고 통째로 파악합니다. 초고속 정보 흡수, 한 페이지를 한 번에 읽는 수준까지 시야를 확장하며 독서력의 비약적 향상을 이끌어냅니다. 사고 중심 독서. 단순한 지식 습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고 다독이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즉 퀀텀 독서법은 빠른 읽기, 사고력, 몰입을 동시에 잡는 독서법입니다. 3. 15단계 실전 독서 훈련.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15단계 훈련법입니다.
저자는 하루 30분 3주만 훈련하면 기존보다 최대 60배 빠른 독서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핵심 기술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계 핵심 스킬, 일자신감과 독서 가능성 각인, 23수직 수평 빠르게 읽기 시야 확장, 사선 중심 블록 리딩 정보 덩어리로 파악, 5도구 활용 리딩 눈 움직임 최소화, 숙포커스 리딩 중앙 고정 시야 활용, 79역 방향 거꾸로 수평 리딩 시각 혼합 훈련, 쉐브레인 파워 리딩 감각 몰입, 1절 2비초 공간 리딩 한 페이지를 사진처럼 흡수, 13일 톡시팽 좌뇌 차단 운의 활용, 14대칭 리딩 시선 각도 변화, 15도 테올 사이클 리딩 개인 최적화 훈련. 이 훈련은 단순히 빠르게 읽는 법이 아니라 시야 확장, 뇌 활성화, 몰입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4. 개인 맞춤형 마스터 시스템 Q, R, M, S 15단계 스킬을 익힌 후 Q, R, M, C라는 개인 맞춤형 훈련 시스템을 통해 단계별 독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입문 700자 이하 기본 수직 수평 읽기, 초급 705인 3자 대각선 읽기 도입, 중급 첫 302 천자 반 페이지 원 페이지 단위 리딩, 고급 천원 천자 포토라이딩 양 페이지 이해 중심, 독서 천재 5천자 이상 이미지 기반 입체 리딩. 원칙은 단순합니다. 70% 이상 이해되면 상위 단계 진입, 이해 부족 시 하위 단계 반복, 속도뿐 아니라 사고력, 집중력, 시야 확장까지 동시에 개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5. 퀀텀 독서 실천 루틴,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추천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10분 프리뷰 독서, 표지, 목차, 서문, 저자 소개 훑기, 목표 핵심 내용 미리 파악, 점심 후 20분 스키밍 독서, 중요한 단어, 소제목, 문장 중심, 요약 메모 필수, 자기 전 20분 리플렉션 타임, 하루 읽은 내용 정리, 필사 또는 블로그 정리, 오늘 실천할 한 줄 문장 선정, 추천 도구, 노션 구글 킵 독서 노트, 타이머 앱 집중 유지, SNS 독서 모임 핵심 문장 공유, 휴 퀀텀 독서의 철학. 퀀텀 독서법은 단순히 빠르게 읽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으로 관점 확장, 실물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실전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러 시점에서 질문하기, 저자, 인물, 사회, 미래, 비판적 재구성 요약 후 논리적으로 재정리, 삶의 적용책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 실트 마무리. 1시간의 1권 퀀텀 독서법은 속도와 깊이, 효율과 사고, 정보 습득과 사고 확장 모두를 잡고 싶은 분들을 위한 혁신 독서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1시간 퀀텀 독서를 시작해보세요. 책 한 권이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읽는다. 김병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오늘 읽고 싶은 책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의 기술. 안녕하세요. 행복한 글로써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주제, 바로 협상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협상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정치인들이 국제회의장에서 협상을 하는 모습, 또는 기업 간의 수천억 계약을 앞둔 협상 테이블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협상은 그렇게 거창한 순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협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와 외식 메뉴를 고를 때, 직장에서 프로젝트 일정을 조율할 때, 친구와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모두 협상이지요. 오늘은 허브 코엔의 명저 협상의 기술을 중심으로 협상을 더 잘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협상은 힘, 시간, 정보의 싸움이다. 저자는 협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협상 힘, 시간, 정보. 첫 번째는 힘입니다. 협상에서 힘은 곧 대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BATNR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즉,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내가 협상을 안 해도 다른 선택지가 든든하다면 협상에서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마감 기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다림과 침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협상의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매수자가 서두를수록 불리해지고, 오히려 차분히 기다리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수록 협상은 훨씬 쉬워집니다. 결국 힘, 시간, 정보 이 세 가지를 내가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협상의 승부를 가른다는 것이죠. 이 협상의 실전 기술.
그렇다면 실제로 협상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협상은 내 요구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알 때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둘째, 경청과 질문입니다.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경청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비언어적 신호 읽기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표정과 제스처는 진심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눈빛, 몸짓, 말투 속에서 상대의 진짜 속내를 읽어내야 합니다. 넷째, 신뢰 쌓기입니다. 협상은 단기 승부가 아니라 장기 게임입니다. 당장 이익을 크게 챙기더라도 신뢰를 잃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섯째, 양보는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양보하면 상대는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협상의 막판 결정적인 순간에 전략적으로 양보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감정 전술에 대응하기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거나 조롱하거나 심지어 눈물을 흘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협상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협상 실패의 원인.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협상에서 늘 손해를 볼까요? 첫째, 틀에 갇힌 사고 때문입니다. 상대의 제안을 정해진 틀로만 바라보면 창의적인 대안을 찾지 못합니다. 둘째, 자기 가정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도 이렇게 하겠지 라는 단정이 협상의 발목을 잡습니다. 세, 자주 쓰이는 협상 전략. 대표적인 협상 전략은 5가지가 있습니다. 윈윈 전략. 서로가 이익을 얻는 방식. 장기적 관계에 적합합니다. 윈러스 전략. 일회성 거래에서 내가 최대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 회피 전략. 협상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불리할 때 피하는 방법. 양보 전략. 장기 관계 유지를 위해 단기 희생을 감수하는 방법. 절충 전략. 제한된 자원 속에서 상호 타협을 찾는 방식이요. 5. 협상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이 책 말고도 협상을 다룬 명저들이 있는데요. Getting to Yes에서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 입장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Getting Pace No에서는 발코니에 서라,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Power of Positive No에서는 No를 말하되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협상은 내만이 답이 아니고 아니어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휴도 협상은 삶의 철학이다. 여러분, 협상은 단순히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협상은 정보와 분석, 배려와 소통, 단호함,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협상은 하나의 기술이자 삶을 대하는 철학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협상의 기술을 중심으로 협상의 핵심 원칙과 실전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자기 개발, 성공 습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책과 지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행복과 성장을 함께 나누는 행복항으로서 채널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인데요. 오늘은 영업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또 영업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시라이 기요시의 프로 영업인이 되는 길입니다. 프롤로그. 여러분은 영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힘들다, 거절당하기 싫다, 억지로 팔아야 한다 같은 생각부터 떠오르시진 않나요? 이 책은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줍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와 사람을 파는 일이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프로 영업인이 되는 8가지 원칙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마 영업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1. 영업은 인간관계의 기술이다. 영업을 단순히 거래 행위로 보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고객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전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프로 영업인이 되려면 기술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됨이에요. 정직함, 성실함, 존중, 예의, 이 기본 4가지가 바탕이 되어야만 고객이 마음을 열고 신뢰가 쌓입니다. 상품은 누군가 금방 따라잡지만 사람은 따라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승부는 사람에서 납니다. 핫 팔기보다 먼저 듣기.
초보 영업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너무 많이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제품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줄줄 늘어놓지만 사실 고객의 마음을 여는 비밀은 바로 경청입니다. 고객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요즘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차분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 순간 고객 스스로 문제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비로소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3. 첫인상이 90%를 결정한다. 영업에서는 첫인상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단 5초 안에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가 결정되죠. 깔끔한 복장, 환한 표정, 명확한 목소리, 진심 어린 눈빛. 이 작은 습관들이 고객에게 신뢰할 만하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고객은 상품보다 사람을 먼저 평가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 계획적인 활동이 성과를 만든다. 프로 영업인은 하루를 즉흥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고객별 전략을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죠. 영업은 결국 시간 관리,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순간 니즈가 드러나는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만나야 성과가 납니다. 5.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기회다. 영업을 하다 보면 거절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단순히 실패로 받아들이면 성장할 수 없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은 고객의 진짜 니즈를 알 수 있는 기회다. 예를 들어 고객이 가격이 비싸다고 말했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면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가치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다른 조건과 비교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즉 거절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후 신뢰가 쌓이면 영업은 쉬워진다.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영업인은 단골을 만듭니다. 그리고 단골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신뢰와 작은 배려에서 만들어집니다. 고객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작은 불편사항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태도.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감동을 주고 재구매와 소개로 이어집니다. 영업은 결국 신뢰의 비즈니스입니다. 7. 실패도 실력이다. 영업인에게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실패했을 때 왜 안 됐지를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 이게 진짜 실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분석하는 습관이 진짜 프로를 만든다. 8. 감동을 주는 영업인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진정한 프로 영업인은 단순히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이렇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서 사고 싶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 판매가 아니라 동반자. 이것이 진정한 프로 영업인의 모습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 영업인이 되는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팔지 말고 돕자. 말하지 말고 들어라.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실패는 성공의 자산이다. 고객을 감동시켜라. 영업은 결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고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영업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책 속의 지혜와 자기 성장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기는 행복항으로서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